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저희 건강상담 주제가 중풍, 뇌졸중, 뇌출혈 관리인데요. 사실 이 주제를 먼저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네.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묵상한 말씀을 먼저 나눠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네, 네. 네, 좀 나눠주세요. 네. 저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그 말씀. 네. 하루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와 또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왜 나눠주고 싶으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바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생존하는 경우에도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내려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 환자분께서 장애를 입으셔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배드바운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생각하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환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또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마음에 와닿았고 이런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같이 함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병 고쳐주신 환자가 예수님 시절부터 이때부터 중풍병자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 2000년 전부터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옆에 있어온 이 질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어찌된 일인지 중풍 환자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두세 번씩 정말 짧은 시간에 연속적인 중풍을 경험하셨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하신 분들도 만나봤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가 호흡도 안 되시고 식물인간 상태로 그런 목에 기관 절개 트라키아스톰이라고 하는 구멍을 뚫어서 그 산소 호흡기에 호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에는 장루관이라고 하는 G튜브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호흡과 영양 흡수를 모두 그런 인공적인 것에 맡겨 있는 그런 환자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중풍은 치매하고 파킨슨하고는 정말 달라서 치매나 파킨슨은 서서히 진행돼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더 불편해지고 그걸 가족들이 알게 되는데 중풍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되시면서 다행히 별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고 인지장애까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특별히 이 그 질환은
우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내가 어떤 그 연명 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서류 작업이 꼭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네. 이렇게 중풍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신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케이스는 정말 거의 희박한 경우인 거죠. 아니에요. 어, 희박하진 않아요. 네. 그게 어떤 뇌출혈의 경우에 그래서 스트로크에는 그 처음 그 질환을 얼마나 증상을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심장 하르텍과 마찬가지로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증상을 확인해서 병원에 가서 만약에 막혀 있는 뇌졸중이면 그거를 이렇게 뚫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뚫려 있는 곳이, 그러니까 막혀 있는 곳이 뚫려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말도 못하던 사람이. 네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뇌 안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빨리 병원에서 거기에서 있는 그 피가 난 출혈 부분을 피를 다 뽑아내서 정상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나 파킨슨은 이런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면 네. 중풍 같은 경우 또 저희 오늘 주제 뇌졸중, 뇌출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네. 또 제가 앞서서 우리 박사님 소개해 드릴 때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많은 한인분들에게 네. 그것이 무엇이고 네.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박사님이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인지 네.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인지 능력을 잃기 전에 본인의 결정을 대신 내려줄 사람을 지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영양 공급관 삽입 같은 치료에 대한 관련한 지침을 미리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환자가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코마 상태처럼 인지 능력 상태나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가족들이 정말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가족들이 원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한 명은 연명 치료를 해야 된다, 한 명은 안 된다. 이렇게 막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그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네.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사전에 그 문서로 남김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고 우선순위를 존중해서 치료의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맞아요. 중풍은 언어장애와 인지능력 장애 등 여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한 번 중풍을 겪고 난 후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을 텐데요. 미리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만나신 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에 만난 분인데요. 어느 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호흡이 안 돼서 목에 그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연결하는 곳에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배에는 G튜브로 영양을 공급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가 물 한 모금도 스스로 삼키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셨고요. 네. 눈은 뜨고 있지만 가족들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상태였고 어떤 가족이 부르거나 뭐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그러고 거의 모든 시간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인지 능력이 사실 없는 상태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것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집에서 쓰러지셔서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뇌 손상이 너무 심하게 되셔서 이제 미닝풀 리커버리가 되지 않을 것을 닥터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DPOA한테 이 분이 그래도 혹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니까 가족들이 사실 가족들은 의료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해요. 목에 네. 구멍을 뚫고 호흡기를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폐렴에 노출되기 쉬워서 그분이 그 병원에 LA에 있는 큰 병원에 정말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거의 몇 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다가 레귤러 플로어에 갔다가 또 중환자실로 다시 왔다가 그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그 폐렴과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달을 병원 안에서 고생하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롱텀 케어 그런 컨벌레슨 퍼실리티로 옮겨진 상태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그걸 이분의 인지 능력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었고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의 그 살아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두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네. 말씀 중에 DPOA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DPOA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세요? 네. DPOA가 보니까 Durable Power of Attorney라고 네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의료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을 둘 다 네. 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 맞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DPOA 대리인께서는 환자가 그런 상태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네, 그런 네. 결정권을 네. 다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보통 의료 계통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간호사, 의사 그리고 뭐 적어도 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병원이나 그 의료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를 많이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의료 쪽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분들은 사실상 이 캘리포니아 의료법이 어디까지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모르신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을 그냥 그렇게 그 산소 호흡기와 영양 삽관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그런 연명을 아무 의미 없는 연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상태에서 어떤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분이 고인이 계신 환자 있는 데를 가셔서 봤는데 환자가 그런 와중에도 인펙션 중에 있으셨고 너무너무 어려우신 상태에 있으셔서 이제 정말 지금 그분에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그 DPOA이신 분에게 배우자에게 지금 저 환자께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으신데 본인이 만약에 그 위치에 계시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네네. 그분이 나는 그런 것까지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나는 정말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있을 때 가는 거지 저렇게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절대로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근데 그런 얘기들은 가족들이 다 나눴지만 이미 그렇게 벤틸러에 연결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이미 시작이 되면 그거를 끊는 거는 사실 이 인지상정 마음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결정을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해도 그런 컨벌레슨 호스피럴 그런 롱텀 케어에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그게 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게 끊는 거를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환자를 금방 뺏기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분에게는 그게 비즈니스 하나의 큰 비즈니스고 이 레비뉴에 속하는데 이분이 앞으로 그 상태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살 수 있는데 그분을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이 비즈니스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선 굉장히 그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그런 DPOA이시기 때문에 듀러블 파워 오브 어터닛이라서 그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환자가 그분에게 모든 걸 일임하신 그 서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애니타임 스탑할 수 있고 환자가 컴포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연명하는 거를 중단하는 거를 법적으로 서포트해요. 네. 네. 근데 아마 나라에 따라서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시작한 거를 스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집하고 뭐 완전히 재산 다 팔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미 시작한 그런 인공 생명 연장도 애니타임 스탑할 수 있고 그것은 DPOA가 만약에 있으면 그분이 결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next of kin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네.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또 아닌 데서는 그렇게 안 된 그렇죠. 경우도 주마다 조금 있겠네요. 다른 곳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유타나시아나 그런 것들도 이게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속해 있는 주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렇게 적을 때 또는 네, 이렇게 만들 때 네. DPOA는 네. 자동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죠. 아니면 환자가 네. 그 인지 능력이 있으셔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때 DPOA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야 그분이 이분이 이제 그런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완전히 인지 능력을 잃으셨을 때 법정 대리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의료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을 둘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네. 장애를 입으시고 집에 오신 분들 중이 또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다면 어떤 네, 게 네. 있는지 이 시간 좀 궁금해요. 네. 앞에서 나눈 말씀에서 중풍병자의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모시고 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정성처럼 중풍 환자들께서는 주위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데요. 정보도 필요하고 여러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실 거예요.
특히 중풍 환자에게는 초반 6개월이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완전 반신불수같이 큰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데 초반에 우울증과 상실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셔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중풍으로 인해서 홈바운드, 베드바운드 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꼭 요청하십시오. 홈헬스 케어를 통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가정 물리치료와 간호사 방문, 전문 목욕사 방문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풍의 재활 치료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박사님? 네, 보통 발병 후 3개월 안에 집중 재활 치료가 가장 환자한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때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지가 결정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정도에 따라 3개월 안에 회복이 거의 끝나서 정상으로 거의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걸려서 1년, 2년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손상된 뇌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신경세포가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나눠주셨듯이요. 사실 그 중풍 환자 이런 환자들 분들 중에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또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뇌출혈, 뇌졸중이 생겨서 발생해서 지금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또 네. 심지어 이런 신장 쪽에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정말 그분의 고백도 기도 없이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중풍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음도 좀 편하고 가족분들도 편하기 위해서 이런 호스피스 케어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중증이신 분들은 그런 환자분들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제가 아는 환자 한 분은 코마 상태로 병원에서 몇 주 동안 계셔서 네. 완전 온 교회가 중보기도로 엄청나게 매달렸다고 해요. 네. 거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놀랍게 깨어나시고 그분이 이제 퇴원하실 때 남편이 퇴원하시기 전에 저를 연락하셔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호스피스를 저희가 이제 했는데 처음 정말 한두 달 안에 너무나 놀랍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집중 재활 치료, 물리치료 선생님도 보내드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네. 그분이 저희가 호스피스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좋아지신 분이 와, 계세요. 네. 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좋아질 수 있고 그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호스피스 케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풍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간 나눠주세요. 네.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중풍 환자들, 뇌졸중, 뇌출혈을 겪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것이 상실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펑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브리브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본인의 인지 능력, 운동 능력들을 잃으신 경험이 큰 트라우마가 되셔서 또 중풍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걱정으로 앵자이어리가 생기시고 공황 장애를 겪기도 하세요.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십니다. 중풍 환자가 혹시 가족이 없거나 하면 더욱더 사회에서 외면되고 재활이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 이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에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처럼 우리가 중풍병자를 위하고 중보하고 도움을 손길에 펴시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과 중풍, 뇌졸중, 뇌출혈 관리 주제로 네네. 함께하면서요. 사실 이 주제 외에도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가 무엇이고 또 DPOA가 무엇인지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 정리의 말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이 중풍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부터 제 주위에 중풍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그걸 자기에게 그 중풍이 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들 겪으셨어요. 가족들도. 네. 근데 아마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더욱더 유의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도 중풍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나누셔서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재난에 정말 대비하고 도적과 같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정말 어려움 별 없이 극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풍 뒤에 찾아오는 것이 사망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이 절망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천국으로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예전에 네, 방송에서 이렇게 나눴었었는데요. 네. 또 그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방송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